유일하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상의 성능, 그러니까 적국의 전투기나 교전도 할 수 있고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런 전투기들 중에서는 제일 싸고 제일 빨리 획득할 수 있다. 저 하늘로 한번 상공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만든 KF-21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세계 최고의 비행기처럼 이야기를 해요. 전투기처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런 국뽕의 선두주자로서 이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대한민국 방위사업 역사상 이 정도의 후기를 맞은 비행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비행기뿐만 무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하나둘씩 실용화가 가까워지고 이제 실제로 팔아야 될 시점이 오면서 리스크도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불안하게 한 요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괜찮다는 요소, 왜냐하면 저도 국뽕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페루에서 KF-21을 좀 수출하려다가 이게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안 됐냐? 페루 입장에서는 KF-21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경쟁 기종들은 미국의 F-16과 프랑스의 라팔이에요. 얘들은 나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KF-21을 팔려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페루의 공군 참모총장이 안 된다. 정식으로 선을 그었어요. 네. 왜 선을 그었냐? 자기들은 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행기 한 대를 살 때 이게 몇 조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 2년 만에 결정할 수 없다. 한 10년 정도 계속 그걸 봐야 되는데 F-16이나 라파는 우리가 2012년부터 심사를 진행해 왔다. 근데 갑자기 니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니들이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더 10년 더 있다가 무기를 사야 되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온 거예요. 네. 이게 보수적으로 이제 방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한 무기 체계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요게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번에 페루의 그 KF-21 진출 무산 사건인데 일단은 우리 지금 방위사업청장님이 정식으로 외교적인 레터를 보내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내달라.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도 우리가 쉽게 평가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안을 보내긴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KF-21의 첫 번째 어려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어려움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역시 인도네시아가 48대를 면허 생산해서 우리 첫 고객이 되기로 했는데 새로운 그 수비안토 대통령이 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고 협상도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고 돈이 없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그 수비안토 대통령은 그 인도네시아판 트럼프라고 불립니다. 그 이번에 근데 이제 정책은 전혀 트럼프 같지 않고 네. 무상급식 공약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데 1년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15조 원. 무상급식이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학생 대상인데 학생이 8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단히 젊은 국가에서 이게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주겠다는데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 군대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 국방 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인도네시아 정부의 모든 사업들이 지금 올스탑되는 분위기고 여기에 지금 부득이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게 KF-21인데 KF-21의 인도네시아 협력사가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카이 같은 데가 PTDI인데 여기는 부지도 만들어 놓고 공장 그 건물도 세워 놓고 그 정부 간 협상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생산 시작하고 이제 공동 생산이 아니라 부품 납품 이런 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애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 대 국가 간 이런 협력이라든가 이런 그 협상 이게 필요한데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이제 여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안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그럼에도 KF-21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운이 좋은 케이스고 수출 시장에서 전망이 밝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경쟁 기종들의 가성비 그다음에 납기가 말도 안 되게 늦어요. 그리고 KF-21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상의 성능 그러니까 적국의 전투기나 교전도 할 수 있고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런 전투기들 중에서는 제일 싸고 제일 빨리 획득할 수 있다. 요게 향후 5에서 10년 동안은 결코 바뀌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이제 수출 전망이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카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개의 회사를 이제 우선 협상자로 하는 게 2개 나라의 그 사업에서 KF-21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게 좀 도전적인 목표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랑스의 라팔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나서 10여 년간 판매하지 못했다가 이집트에 판매하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판매가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전에는 검증이 안 됐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믿을 수 있는가, 뭐 사용국이 좀 운영을 해봐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은 그렇게 이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남미를 제외하고 지금 동유럽, 그다음에 중동, 동남아시아 둘 다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획득을 하게 있는데 원래는 신형 전투기는 느리게 나와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원래 생산을 하던 전투기들이 빨리 구하기 쉬워요. 네. 근데 이게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반대가 되었냐? 이제 F-16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중급 그 중형 국가 그래야 적당한 크기 국가들이 사기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전투기고 가성비도 좋아요. KF-16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KF-16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데 뭐 그걸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주문이 너무 밀려 있고 제작사는 이거 팔기 싫어요. 왜냐? F-35라는 훨씬 더 고부가치 또 비싼 스텔스 전투기를 팔기 위해서 원래 F-16이 생산하던 대규모 라인들을 다 F-35로 갈아엎은 지 오래되었어요. 아주 작은 라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F-16 팔아주세요 하면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라팔이 그래가지고 좀 우리를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라팔의 경우에 너무 비싸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제한 가격 기준으로 KF-21은 거의 한 대에 1억 달러 이것도 옛날에 비싸다고 했는데 라팔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만 달러에 가까운 거의 2배 가까운 가성비가 되는데 사실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최고 속도라든가 기동성 뭐 엔진의 파워 이런 게 KF-21이 비슷하거나 더 좋거든요. 레이더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라팔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유지 보수를 10년 동안 하고 그동안 아주 작은 생산 명품처럼 막 1년에 몇 대씩만 생산하고 해서 그동안 적자가 쌓인 걸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산한 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단종이 시작된 부품이 있어서 이 단종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개발비 수요라든가 아니면 이거 대체 수요들이 있으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네. 가격도 싸고 납기도 빠르기 때문에 이게 좀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국뽕을 거르고서라도 이제 다른 외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네. 아니 어느 정도 성능이라고 봐야 되나요? F-35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F-35와 F-22 그러니까 미국의 최신형 5세 전투기 그다음에 중국의 J-20 5세 전투기를 제외하면 세계 최강은 아니더라도 거의 중급 이상 앞뒤 순서로 하면 세계 한 7위 이내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성능이라는 건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공중전으로 1대1로 붙었을 때 KF-21이 이길 수 없는 상대는 미국의 F-35, F-22, 그 다음에 중국의 J-20 요거 3개밖에 없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에 비해서 이제 공격성 기동성이라든가 무장 탑재 능력, 그 다음에 레이더 성능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직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네, 올해까지 이제 시제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평가가 끝나고 올해부터 이제 양산기가 생산이 시작되고 이제 2028년까지 40대가 배치될 예정인데 한국에 배치될 예정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험 비행이 1000회 정도, 1200회 정도 시작해서 이제 800회 내외 남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가지고 사실 시제기 중에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프로모션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장군님이 KF-21을 타고 이제 시범 비행을 했는데 이런 시제기라는 건 프로토타입이고 완성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외국 손님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태워가지고 이제 비행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1000번이 넘는 시험 비행 동안 트러블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생기고 안정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고 이 탄 손님이 그냥 뭐 놀러 온 것은 절대 아니고 이분이 에어포스 커맨드 센터 UAE에 그러니까 공군 항공전 센터라는 데 책임자인 투스타 장군님이에요. 영화 탑건을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탑건이 학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전투기를 모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기 기동을 하거나 무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전투기를 살 때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는가 이런 평가하는 이런 선생님과 같은 역할인데 UAE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AWC 공중전 센터이고 그게 총책임자 전투기를 사는 거, 그 다음에 운용하는 거, 공중전 전술을 연구하는 거에 총책임자가 와서 평가 기관의 총책임자를 거기에 태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이게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수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일단 국내에서 40대를 소화해 주는 거네요? 국내 국방부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랑 협상이 올해 내에 잘 완결되면 인도네시아도 48대 하고 그리고 총 대한민국은 120대에서 확정된 수주량은 160대 이상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최대 앞으로 이제 2개 국가 이상에서 만약에 수출이 된다면 지금 목표가 이제 2개 앞으로 10년 이내에 2개 국가 이상이 수출되는 건데 그게 된다면 200대에서 220대까지 수출 수요가 될 수 있고 300대 이상으로 만약에 향후 10년 안에 수출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 지금까지 방산 수출했던 것만큼의 금액을 이제 KF-21이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비싸니까 한 대에 뭐 1,000억이 넘는 네, 그런 비행기니까. 네. 근데 일단은 뭐 국내의 수요만으로도 공장은 돌아가겠네요. 국내 수요는 2032년까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추가 수요가 지금 논의되고 있으나 이 추가 수요는 몇 년의 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인데 여기에 대한 엔진 국산화 계획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셋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오던데 올해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 다시 생산하는 KF-21이 이 국산 엔진을 다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국내 생산 수요분은 2032년에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2035년 이후 그러니까 4에서 5년간은 이 주문이 비는 상태가 되어서 요 사이를 수출로 메꾸는 게 카이의 지금 생산 전략입니다. 근데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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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옛날같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전투기라는 게 비싸기만 하고 실전에 쓸데가 없고 뭐 게릴라들 때를 잡는데 이런 스텔스 기능 필요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특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의 위기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란의 그 싸움 네. 이런 것들의 중간에 끼인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무기를 찾는 것들은 아, 이 둘이 싸우다가 우리도 연료가 되겠구나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수요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한번 운행을 해봐야 본격적으로 판매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지금 네. 시제품만 시제기로 시험 비행만 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전 운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중요하고 원래라면 이런 수출 국가들이 좀 기다려서 한국이 운영하는 그 2026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10년 정도 지켜보고 그렇게 살 건데 지금은 그들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시제기부터 타가지고 시험 평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라팔도 마찬가지고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들이 원하는 비행기를 충분히 해줄 수 없고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의 F-35 같은 경우는 안 팔 수 있는 국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미국 의회가 이런 거 심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아랍에미레이트랑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1기 트럼프 정부 때 협상을 좀 했다가 이게 파토가 났어요. 이스라엘과의 그 외교 정상화랑 같이 해서 딜을 하려는데 결국 두 국가들은 지금 현재 F-35 구매를 포기를 했고 이 두 국가들이 F-35 이상의 수준의 전투기를 가지려면 2035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2040년대 가까이 가서야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만든 GCAP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요것도 스텔스거든요. 네. 요거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전쟁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전에 획득할 전투기를 구하는 게 유력한 후보가 우리 KF-2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